안녕하세요. 대전 강남한의원 이강한 원장입니다. 어떤 질병이 생기면 우리 몸은 질병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열을 내게 되는데요. 이때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병과 싸우면서 나는 열을 실열이라고 하고, 몸이 약한 상태에서 병을 이겨내려고 싸우면서 나는 열을 허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성이 있다 보니 실열은 보통 병의 초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기혈의 부족은 없지만 허열의 경우에는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혈의 부족도 동반됩니다. 이때 혈을 보는 설진을 하면 실혈과 허혈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혈은 오장육부의 상태를 나타내는 곳으로 혈을 보고 진찰을 하는 것을 설진이라고 합니다. 실혈인 경우 혀 자체 색깔이 붉은색을 보이고 황태가 두껍게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허혈의 경우에는 기혈이 부족한 탓에 혀의 색깔이 약간 연한 붉은색을 보이면서 설태 역시 얇게 나타나거나 혹은 사라져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혀 자체는 핏기가 부족한데 혀끝이나 혀 가장자리 등 일부분만 빨간 경우도 허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실혈과 허혈이 같이 공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설진뿐만 아니라 같이 나타나는 다른 증상들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먼저 실혈일 경우에는 열감이 심하면서 몸에 기혈이 충분하기 때문에 맥이 힘차고 빠르지만, 허혈은 체력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열이 올랐다 내렸다 간헐적으로 나타납니다. 또 허혈은 진액, 즉 음기가 약해져 양기를 제어하지 못해서 나는 열이기 때문에 맥박이 뛰는 속도가 빨라도 힘은 부족한 상태고요. 특히 갱년기에 열이 확 올랐다 내렸다 하는 증상은 대부분 허혈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열감을 느끼지만 체온을 쟀을 때 정상 범위이고, 다른 사람이 만졌을 때 피부에서 열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허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식은땀이 심하다면 이것 역시 허혈 증상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허혈은 실혈에 비해 가슴 두근거림과 불안, 초조를 심하게 느끼며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증상들이 밤에 특히 심하게 나타나 극심한 공포감에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실혈과 허혈은 병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를 잘 구분해 치료를 해야 합니다. 실혈인 경우엔 열을 바로 꺼주는 찬 성질의 약을 써서 병을 공격해 주어야 하는 반면에, 허혈인 경우엔 몸의 기운을 보강하는 약을 사용해 열기를 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혈과 허혈이 서로 섞여 나타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진찰을 받고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시면 실혈과 허혈에 관한 보다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